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거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는 주장과 함께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여당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이 극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벌어진 정치권의 대립,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재입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동학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짧게 평가를 해주시고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분 짧게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제가 사실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에는 좀 문외한이었어요. 이렇게 정치 시작하기 전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 공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정말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법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잘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법조인들은 이 과정 자체에도 대단히 중요성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배경 가운데 몇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이제 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간이 도과했다는 것과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두 개로 대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구나라는 점을 새삼 느꼈습니다.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요? 국민들께서 정말 힘드시겠다.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시고 이 지금의 내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지점에서 제대로 된 이렇게 장벽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소년기 때 즐겨 읽었던 아주 유명했던 드래곤볼이란 만화가 생각났어요. 예. 거기 초반부에 보면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밥통 안에 가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밥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탈출을 해서 세상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시간의 방에 갇히는 마인부라고 있는데, 그 마인부가 결국
결국 탈출을 해가지고 또 세상을 파괴해요. 그때의 장면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온 국민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시가 되게 조그마지만요. 그것이 걷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게 하고 실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지금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동호 전 최고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또 비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준우 대변인은요. 저는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검찰 유예했던 이제 구속 기간 이제 날짜별로 했지 않습니까? 그걸 시간대로 이제 시간대별로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판례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이고. 네. 앞으로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많은 예를 들면 피의자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인권 신장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판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과 이재명 대표의 인권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인권이 크기가 다를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이재명 대표의 인권이 좀 많이 크게 좀 보호됐었고 윤석열 대통령 인권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보였었는데 이번 기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절차적인 형평성이 동등하게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많이 아직 미흡하지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통령의 방어권과 인권이 보호받았다. 이런 헌법적 가치가 좀 보호받았다는 면에서는 인정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늦었지만 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경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민주당의 법조인 국회의원분들이나 또는 법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당직자분들은 잘 예상은 못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혀 예상 못했죠. 이거 뭐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뿐만 아니라 뭐 같이 이 방송에 출연하는 뭐 국민의힘 측의 법조인들도 적어도 이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공통된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대혼란이죠. 일단 중앙지법의 판단 자체도 형사소송법 법문에 정확히 반하고 그 날로 계산하는 것은 그냥 실무상 관행이 아니라 법문에 날로부터 날 그러니까 구속기한은 영장실질심사에 그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법원 날부터 날까지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저 모두 저 날로 계산했죠 지금까지. 그리고 법원도 그렇게 계속 판단해 왔고 그래서 이번 주기현 이 판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이 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 의견이 올라오고 있고요. 두 번째 검찰은 이 법원이 이렇게 결정하면 원래 검찰이면 발끈할 일입니다. 이 기존의 법문과 관행과 수사 실무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 구속기한 계산해서 구속되거나 재판받은 피고인들이 부지기수로 존재하고 현재 재판 진행되는 사람도 많을 건데 법원이 이 결정을 하면 검찰에서 당장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야 되거든요. 이걸 반발하면서 검찰총장 사퇴할 만큼 중요 사안이었는데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즉시항고도 포기합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마치 준비된 시나리오를 실행하듯 했습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거는 국민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돼서 그나마 안심하고 조속한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나왔고 그리고 지난 주말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내란죄가 무죄 판결 받은 것처럼 주장이 지금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을 누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네. 이번 판결문의 내용이 방금 전에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날이냐 시간이냐 그러니까 이제 산입된 그 시간들을 좀 시간의 개념에서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또 법원은 이 판결문 내용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을 들고 있거든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수사 권한까지도 포함해서 이 판결문의 내용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
또 수사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주기현 판사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수사기관이 잘못됐다, 계산을 착오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 권한을 갖지 않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직권남용이라는 아주 작은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란죄라는 소 한 마리를 끌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느냐, 법으로 합당하느냐라고 본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닭을 잡을 때는 닭을 잡는 조항이 따라야 되고 소를 잡을 때는 소를 잡는 조항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닭 잡는 조항을 근거로 가지고 소까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확대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의 제형 법정주의 굉장히 벗어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수처가 앞으로 사건을 일어난다면 마음 먹으면요 모든 사건을 다 공수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공수처와 검찰의 경계가 없는 거죠. 실제 법은 근거법은 공처법 따로 검찰처법 따로지만 역할은 다 똑같아 버리는 제한에 없어버리는 이런 공수처의 이제 그 위법성과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짚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번 판단이요. 헌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번에 이제 그 판사가 사법 절차의 문제를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그렇다면 이 기준은 헌재에 가서도 헌재 심판 절차도 공정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현 판사가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칙 적용을 독일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사법의 절차 그리고 헌재 심판 절차 둘 다 굉장히 절차를 잘 준수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머지 세 분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께 법원의 이 판결문입니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따지는 판결문의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 밖의 사유, 그러니까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을 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 결정문 내용을 정확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얘기하고 수사권 문제에서 직권남용죄로 시작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 등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놓고 피고인 측의 이 주장과 함께 이 공수처법의 어떤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부분을 얘기하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이 관련된 이 절차 문제에 대한 지위라든가 명확한 규정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 관련돼서 대법원 해석이나 판례도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절차의 적합성이라든가 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판단을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구속 취소 사유로 일단 인정하겠다 정도이지 공수처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한 게 아니고요. 주기현 판사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한 그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정문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면 적어도 뭐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결정문을 쓴 내용을 보면 이건 이 절차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시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석까지도 보고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또 정광재 대변인 이동호 전 최고까지 가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오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두고 권 비대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죠. 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반 수사 전반의 제동을 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실제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법적 절차성을 두고 어떤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권영세 위원장의 발언도 정치적인 주장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어떤 법적 판단을 두고 그 각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지금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이것이 검찰의
대한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처음부터 공수처가 이 내란과 관련한 수사를 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던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 내란과 관련해서는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제시하는 체포영장이라든가 구속영장 이거 다 불법 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특히 예. 우리 당의 이른바 법조인 출신, 판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다 관저 앞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동혁, 나경원, 김기현 이런 분들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안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스스로 이 논란을 키우고 지금의 상황을 연출한 뭐 가장 주인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부분 법원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식의 해석을 붙이는 것은 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동관 전 최고위원은 지금 이 공수처의 수상 권한을 지적한 것이냐 또는 따지는 것이냐 법원의 판결문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느냐. 이 심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 검찰의 기본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법원의 결정을 1심에서 존중하는 경우가 있나요? 2심, 3심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임명될 때부터 이러한 롤을 가지고 임명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원석 검찰총장 어떻게 쫓겨났습니까? 물론 임기를 다 채우긴 했으나 마지막에 허수아비가 됐잖아요. 왜 허수아비가 됐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누구도 제외 예외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을 딱 밝히자마자 바로 수사본을 꾸려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한 지 일주일 만에 본인도 몰랐던 인사가 확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고검 바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수사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바뀌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이 했던 말 자체를 국민들 앞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했던 검찰총장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인 역시도 만약에 본인의 소신대로 혹은 국민의 눈치를 봐서 그러한 걸 이행하려고 할 경우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날 경우에 본인 역시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어저께 이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자가 돕니다. 어떤 문자가 도냐면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게요. 역대 이 검찰총장들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검찰 동호회란 조직인데 네. 예, 검사뿐만 아니라 다 이 법조인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전방위적인 로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은 검찰 동호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이미 행사 때 공식적으로 참석한 것이 드러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지금 심 검찰총장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결정한 것. 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구속 시간이 초과될 것을 알면서도 검사장 회의를 하고 지체한 것. 이런 이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적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상급식 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심 총장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 의견 듣고 조기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견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있는 그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이제 하고 지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1월 26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민주당의 반응이 어떤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잘한다 박수를 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뜻이 다르다고 해서 탄핵을 지금 운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고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라는 권고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느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방금 검찰 동호회에서 로비 같은 얘기를 약간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건 좀 민주당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본인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리고 서부지법에 영장 낸 사람들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헌재도 지금 우리법 연구 출신 3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단 그 변호인도 LKB 거기 공동 대표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법 연구회 카르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검찰 동호회 운운하면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좀 위선적이다. 그걸 먼저 보셔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기현 부의장 어떻게 보신 거예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민주당은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 일단 사실관계부터 네. 그 수사 단계 체포 영장 발부했던 판사만 우리법 연구회고요. 나머지 판사는 전부 아닙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에 다 같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아닙니다. 네,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네.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번에 지규현 판사 국제인권법 연구회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공수처장도 아니에요. 네. 공처장 우리법 연구 국제인권법 연구 출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뭐 일관되게 얘기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하셨죠. 카르텔로 설명하시려면 이 판단이 모든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다 판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면 이렇게 판사별로 다른 판단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그럼 설명하세요? 검찰 동호회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검찰 동호회는 문자를 네. 보냈다니까요. 그 문자가 검찰 있었기 동호회 때문에 로비가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시죠. 네네. 계속 심우정 네네. 검찰총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수사할 때 초기에 검찰, 경찰, 공수처, 공검찰 등등 경쟁적 수사하고 이렇게 갈 경우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검찰이 초기에 대통령 이첩 요구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고 갑자기 넘깁니다. 얘기할 때 안 넘겼었어요. 그것도 이상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이 경찰하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법한 수사 절차로 가겠구나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 가가지고 대통령 체포 이전에 그 소환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영장에도 응하지 않았고 경호처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생활이 좀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 이 수사기간의 10일 동안의 구속기한이 도과되기 전에 공수처가 빨리 넘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구치소 가서 면담 조사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예. 23일 날 넘겼지 않습니까? 23일 날 넘겼으면 검찰이 1차로 구속기한 연장 신청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검찰 수사 보완해서 완결성 기해서 기소해야죠. 그런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잖아요. 2차 기한을 넘길 시점에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기한 문제 생긴다. 기한 넘어가면 무조건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다 날로 계산해 왔지만 특히 이렇게 중요 사건에서는 미리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업무할 때 상고 기한, 항소 기한 이 형사사건 7일이면 7일 마지막 날 12시 맞춰서 하지 않는다고요. 위험하니까 혹시라도 날짜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니까 하루 이틀 전에 다 이 상고장 내고 이유서 제출하고 다 합니다. 검찰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해왔는데 그 계산 보수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26일 아침에 지금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보면 이건 날로 계산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또 문제가 있는데 예. 검찰이 지금까지 업무해왔던 관행에 미치면 그날 아침에 도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날 10시에 검사장 회의를 잡았습니다. 이게 의도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석방이 됐고 지금 검찰 수사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고 있는 게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계속 발리하고 있습니다. 경호차장이 왜 중요하냐면 비아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예. 또 그것도 막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 주변에 대해서 검찰이 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과정이 아닌 거라는 게 이번 이 석방 요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이 단순하게 이 구속 기한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 내지 이후의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는 야 5당에서는 공수처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뭐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민주당이 150석 이상 당장 내일 한다 그래도 동원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법과 양심 소신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리고 이게 임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구속 취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구하기 위해서 대검 부장 검사들 다 모아갖고 의견을 모았더니 이거 항고하면 안 된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두고 바로 뭐 직무유기라든가 탄핵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검찰 동호회 그것도 굉장히 해프닝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찰 동호회가 동원이 돼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식의 해석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그건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안이죠. 네. 이동천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따지지 말고 이런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사에게 따져라라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동시에 공수처가 이번 판결문 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동훈 공수처 처장을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또 고발을 한 상태예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동훈 이 공수처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일을 다 진행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체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속영장 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겁니다. 저희가 법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지만 법원이 판단을 했으면 그것을 안 받아들일 도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약속했던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사실상 법치주의를 굉장히 형해화시키는 말들을 계속 해왔죠.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까지 일으켰는데 그 폭동자들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이 행동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죠. 그들 역시도 이 국가의 어떤 연결된 일들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빨리 다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게 법원을 어찌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추동해가지고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갑자기 존중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테면 검찰청 내부 규제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 특수본이 여기에 대해서 독립적 지휘를 갖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이 특수본의 본부장이 법률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업무 집행 자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본에서는 항고하려고 했잖아요. 즉시 항고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대검으로 이 검사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본인이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아까 우리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화폰에 대해서 지금 내란이 일어났는데 지금 경호처, 검찰,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지금 조사조차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특수하게 거기에서 아주 특별히 뭔가 밝힐 수 있을 만한 것이 전 비화폰 서버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를 아직도 지금 들여다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우 대변인은요. 네.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구속영장을 취소한 판사 당사자입니다. 근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얘기 안 합니까?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본인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시켜왔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결정을 존중합니까? 전 민주당 의원도 묻고 싶어요. 존중하죠. 존중합니까? 그럼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존중은 하지만 문제가 있는 판결이었으니까 그렇죠.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러면 구속 취소 결정한 사람이 판사예요. 판사면 원인적으로는 판사한테 있는 거지. 그게 왜 검찰에 있습니까? 왜
그 판사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 비판 민주당에서는? 비난하고요. 계속 판사에도 비판했나요? 예, 그럼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왜 검사들- 난로 계산하냐고 문제 제기하잖아요. 잠깐 그럼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진우 이거예요. 대변인 제가 이야기 말하는 거는- 마무리하고 예, 그렇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자꾸 날로 넘어가니까 민주당은 핵심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을 피하는 건데 핵심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게 핵심이고 원인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했던 수사라든가 조서 꾸미기라든가 등등 그런 모든 수사 자료들이 헌재에 넘어가서 그 바탕으로 판단했는데 그럼 헌재에 했던 모든 것들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아까 무슨 비아폰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있죠? 세컨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왜 세컨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선관위 김건희 여사는 사무총장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 사무총장이 선관위에서요 세컨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과 통화하기 위해서 세컨드폰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인과 통화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독립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대관 업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컨드폰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에 지금 여러 번 지적됐지 않습니까? 혹시 세컨드폰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든가 서부지법에 있는 판사라든가 또는 박범계 의원이라든가 분 등들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는지 통신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출연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에는 정치적인 주장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확인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뭐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요 주제는 마무리를 하죠. 네, 그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증거로 안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판단해온 증거 자료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확인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권이 없다고 지금 자꾸 결정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결정은 다시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는데 피고인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 그 사정은 아까 수사권이 없다는 거하고 이 직권남용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정만을 이유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중앙지법의 이 판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절차의 명확성,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하겠다 이렇게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구속했으니까 위법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다 맞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 지금 불법 구금이라고 고발했는데 네.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실심사 다 했잖아요. 벌써 4차례 법원 판단이 있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한 건데 이 어떻게 얘기는 불법 구금이 여기까지 됩니까? 하겠습니다. 네. 자, 정관재 대변인께는요. 조금 다른 주제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에 이제 대통령 실 관계자들인가요? 대통령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예방한 의원을 통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생각이 많이 난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발언이 공개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차장은 본인이 이제 당시에 국정농단과 또 사법농단 이런 사건들을 하면서 구속 기소를 했었던 분들인데 저는 이거 보고 좀 분위기 좀 다른 얘기인데 자기 배가 고파봐야 남의 배가 고픈지 안다는 우리 옛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구치소나 교도소를 학교라 그러잖아요. 많이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뭐 성찰의 시간과 본인 지난 한 2년 8개월간의 기간 또 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은 정말 선의를 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비상대권의 권한 내에서 했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는 건 비록 자신은 직무가 정지돼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좀 대통령실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실에 가장 좋은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고 국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도와서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을 챙겨달라는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좀 역지사지를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나옵니다만 이동학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온 국민의 발바닥에 박힌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가시를 빨리 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온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김치찌개 먹었다. 개들을 끌어안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한가하고 본인 중심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나와요. 이건 뭐 참모들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때문에 군 통수권자가 지금 이 계몽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고성 계몽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본인이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 한 결정과 지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별이 지금 몇십 개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본인 인생을 걸고 평생을 복직했었던 지금 그 사람들이 사실상 완전 인생이 망가지고 지금 다 감옥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내야 될 메시지가 과연 그건가? 특히나 메시지를 또 내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요. 애국 시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향해서 뭔가 이 법원이나 아니면 헌재 이런 데 가가지고 시위를 해줬던 바로 그 사람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칭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흥을 돋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제 자리를 찾아야 될 텐데 여전히 대통령을 감싸고 돌고 이런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이준일 대변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들어오면서 여당 관계자들 그러니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일종의 간접 정치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선고가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대할 텐데 어떤 메시지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한두 주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는 관저 정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계엄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행보에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계엄을 했느냐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필연성 나름대로 대통령으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상히 몇 차례 나눠서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상당히 여론조사가 안 좋았었는데 1월부터 올라왔다는 그런 이유가 아마도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있을 때 가졌던 정부 기능 마비했을 때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29번의 탄핵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식의 이제 정부 기능 마비, 발목 잡기 그리고 예산 삭감 등등 이런 걸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뇌에 대한 설명 정도는 아마 앞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관저 정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형법도 재판이 있을 거고요. 헌재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몇 번을 거쳐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경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또 여당 관계자들 만나기는 되는데 어떤 관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또는 어떤 관계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지요? 직무와 관련된 거는 무조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 그 지도부 만남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죠. 지금 뭐 관저 정치 아니라고 하시는데 가서 그 대통령 얘기 듣고 나와서 지지자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정치죠. 그 전달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지지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집회에 나오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영향을 좀 미쳐달라는 지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매개가 되는 게 여당 지도부고 대통령실 관계자이고요. 국정 혼란이 없도록 책임져라. 글쎄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이기도 하거니와 비상계엄 내란의 우두머리 피고인입니다. 잠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아주 이례적인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잠시 석방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지금 국정을 논할 처지와 지위인가요? 지금 국민들 좀 분통 터지고 불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내심으로는 조기 대선도 걱정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산이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예. 국민들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양새가 일반 국민들 전체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국민들의 걱정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시나요? 좀. 네. 정원진 대변인 뭐 짧게.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다 정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조장하는 정도의 선전선동 이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런 정치적 행위가 예. 있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정치 행위 이것을 뭐 관저 정치라는 용어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뭐 재판이든 아니면은 지금 뭐 관저에서 생활하시는 동안 메시지를 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붙여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치적 뭐 공격 행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께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웅 국민의힘 전 의원이 법조인이죠. 형사법 327조 2호를 근거로 해서 재판부의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 형사합의 25부가 서울중앙지법 25부가 내린 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내용을 볼 때 공소 자체, 그러니까 재판 자체도 진행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거론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공소기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법원에서요. 그 327조 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 제기된 때에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절차적으로 완전히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정도의 위법한 공소 제기일 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소는 검찰이 했습니다. 공소권을 가진 검찰이 했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번에 구속 취소된 걸 바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건데 그게 구속 취소 자체가 불법 구금이라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기존의 이 법 해석과 법문에 따르면 예. 이 불법 구금 상태가 아닙니다. 적법하게 구속 기한 내에 구속 기소가 된 거였죠. 그런데 이 1심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불법 구금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 구속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제기까지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기각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들, 제출되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 정도는 다퉈줄 수 있지만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 무효 정도에 이르러서 공소기각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기소는 유지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을 이제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국민의힘의 두 분 대변인은 네, 법조인은 아니시다면 네. 이 공소 기각될 수 있는 이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열린 토론만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공소 기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네. 그 김웅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외전인가요?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 이분이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의 판단이 따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완벽한 그걸 요구할 수도 있구나라고 네. 생각한다면 이 부분 지금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석방 조치하라고 예상 못했잖아요. 뭐 민주당도 다 예상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큼 이번 그 공소 기각 가능성도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 다 열어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각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무효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 기반한 후속 행위 있지 않습니까? 수사 자료라든가 조서라든가 신문 등 이 과정 모두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재판 가게 되면요 공소 기각으로 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굉장히 큰 바람을 갖고 계신 네. 것 같은데 네. 공소 기각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공소 기각되잖아요. 그건 죄가 없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럼 특검 바로 도입해가지고요 다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차기 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나온다 하면 이 거부권도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죠.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소 유지하는 역할도 결국 특검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이 법관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서 대법관을 포함해서 법관들 지금 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일들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독재 국가로 다시 갈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뭐 그냥 공소 기각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 별로 없지만 혹시라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특검으로 바로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경부 잠깐만요. 조경부 위원장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공소 기각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이건 이제 재판이 더 진행되지 않는 공소 기각이 되는데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 그럼요. 공소기각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든가 기판력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1심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해서 그 결론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공소제기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공소기각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존의 내란죄 만약에 그 사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수사하지 못한 외환, 명태균 의혹 다 묶어서 다시 공소제기하면 됩니다. 공소제기 주체가 누구죠? 수사 주체가 공소제기 하게 되면은 공소제기하게 되면 검찰이죠. 당연히. 검찰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누가 해요 그러면? 그때 공수처에 가요, 경찰에 해요? 그럼 그때 되면 그 특검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환죄 외에는 내란 외환죄 외에는 수사 절차의 공수처는 적법성을 지금 공수처는 말 못하시잖아요. 네? 공수처는 지금 문제가 돼서 못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수사에 할 수도 있고 네.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그 수사의 안전성을 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근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됐으면 검찰이 공소 제기할 거면 그런 거 다 검토해서 하겠죠. 예.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겠죠. 실제로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비 25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진행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렸거든요. 이게 앞으로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아까 말한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아직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한 첫 단추부 잘못 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모든 후속 행위들이 전부 다 무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재판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소추안에서 약 85%가 내란죄 혐의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헌재에서 껍데만 가지고 심판해야 될 상황인 거고 또 형사에 가서도 지금 아까 말한 공수처에 수사권 없는 이 원인 무효 때문에 재판이 안 될 공소 기각되거나 또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홍장원 차장의 메모라든가 곽종관 사령관의 진술이 민주당한테 회유됐다, 협박됐다는 얘기가 주변에 실토로 한 게 나왔었고요. 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메모가 과연 그게 그 필체에서 사람 이름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의 필체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똑같다는 사설 감정 의혹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소 제기 자체가 좀 불가능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헌재에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절차적으로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고 제 질문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봅니다. 네, 이동환 구속 전 취소 결정과 이 재판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포영장 청구할 때하고 그다음 구속영장 청구 이게 지금 짬뽕돼서 그 기간의 해석을 가지고 벌어진 문제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 문제에 관해서 혹은 그 아래의 이 사령관들이 했던 일들에 관해서 이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형사재판과는 완전히 별개로 네. 실제로 이것을 대통령 역할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그 판단 문제, 헌법 위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 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형사 재판에 관해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저지른 문제는 아무리 호수 위에 달그림자라는 얘기를 해놔도 저는 국민들 역시도 그거를 다 실시간으로 지켜봤고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잡아서 고문하려고 했었던 고문 기계들 이런 것들까지 다 나온 마당에 이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사실은 더 크게 지금 이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양 진영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부인데 영향을 줄지 영향과는 무관한지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우선 뭐 자꾸 고문기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노상원 뭐 전 사령관이라든가 지금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을 또는 정치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자꾸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탄핵 재판이라는 게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정말로 헌법 정신 그리고 헌법 재판에 이 탄핵 재판에 임하는 재판관들의 법률과 양심 소신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죠. 이게 뭐 저는 우리 당이든 민주당이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자꾸만 그 각인시켜서 그것들로 정확한 판단 예. 이것을 이렇게 뭐 다른 쪽으로 오인하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오롯이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8분이 매일 평의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한번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 승복해야 하는 거고 그것이 예. 반드시 헌법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소 선고의 연관성 여부. 전혀 영향이 없죠. 뭐 일자 원칙적으로 형사재판하고 이번 탄핵 심판 절차는 완전히 별개고요. 내용적으로도 연관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수사자료나 증거가 탄핵 심판의 증거로 제출된 바도 없음을 헌법재판소가 확인을 했고요. 이미 채택된 증거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된 내용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증거 채택 절차도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지금 평의만 남은 상태여서 아마 재판관들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뭐 뉴스도 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됐던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평의를 통해서 결론 낼 겁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구속 취소 결정 뉴스조차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기현 부위원장이 설명했는데 이준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제 헌재에서 재판했던 그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록들 그거 다 공수처에서 넘겨준 게 대부분입니다. 주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요. 후반부에 검찰이 들어와서 보완해가지고 그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 자료를 지금 헌재가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 그다음에 곽종근 사단장의 진술 번복 의혹 녹취 나온 거 예. 이런 것들이 헌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판단하기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 뽑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정당한 권력이 직접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파면하는 심판에서 고작 11번 변론하고 종결지어서 파면을 결정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심리의 어떤 심리의 이제 그 결격 사유를 만드는 거다. 민주적 정당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서 헌재는 이번 주에 판단 내리지 않을 것이 매우 높다 이런 봅니다. 잠깐 네. 저는 팩트 체크만 좀 하면요.
공수처는 수사를 못했죠. 체포 영장도 여러 번 집행하려다가 정말 뭐 유혈 충돌 난다 이러면서 협박까지 해가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고 겨우 잡아다 놨지만 한 번도 조사를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일이 점점 촉박해지니까 검찰로 넘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조사를 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수사 못했습니다. 네. 그냥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기소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팩트예요. 자, 근데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공수처는요 사건 2척건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너네하고 다 가져와 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넘겨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정확히 해야 네.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검찰에 수사기록 인증 등본 촉탁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넘어간 기록입니다. 공수처 왔다 갔다 하지 않았고요. 공수처 가공한 증거가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이준우 대변인이 이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11월과 1월 윤 대통령 지지율 차이 관련해서 같은 조사기관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11월 지난해입니다. 국정수행평가와 올 1월에 나온 지지율을 소개해드리자면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입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 정당지도 조사의 표본오차,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소개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미니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월입니다. 올해 1월 23일부터 24일 양일간 실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정은수 대변인, 예. 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 발언에 주목하는 것이 오늘 한 언론 방송 출연 인터뷰인가요?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 푸콘스트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또는 어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뭐 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 관계자를 통해서도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은 걸 봐서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예. 저는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굳이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탄핵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분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근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굳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내가 만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권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니 내가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조기 대선이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두 분 간의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로 뭐 칼로 무자르듯 한 번에 잘라낼 수 있는 인연의 깊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방송을 나가서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인간적으로 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준우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당 사정을 좀 아는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단기간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만남이나 뭐 교감이 이루어질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당이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 내 분열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근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당이 오히려 지지도가 좀 이제 당 지지도 올라오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당이 좀 결집하는 그런 연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그러면요. 지금 다 만나야죠.
다 만나고 손을 잡고 헌재 어떤 결정을 떠나서 저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 그런 결정 안 나올 거라 보지만 그걸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다시 또 어쨌든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손을 잡고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대선이라든가 조기 대선 이런 거 뭐 포함해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뭐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되면은 만난 건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뭐 얘기를 먼저 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네. 당위적인 걸 여쭤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두 달 내라도 또는 더 짧은 기간 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만나는 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짧은 내에 만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상처를 보듬을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동학 전 최고 그리고 또 조기현 부위원장께는 이야기해 볼게요. 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된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여지는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글쎄요, 불안해하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국민들께 여기에 저희가 뭐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찌 됐건 국민들 불안을 어쨌든 빠르게 해소하고 지금의 국정 불안, 국정이 아예 그냥 공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돼도 뭔가 지금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세 전쟁이니 뭐니 이런 게 막 나와도 지금 대처할 수 있는 이 그룹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분은 지금 완전히 섭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국정을 리드해갈 만한 이 리더십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지금 헌재 판결이 나와도 그걸 인정조차 안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것을 뭐 우리 당의 어떤 유불리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국정의 불안한 이 자체를 빠르게 해소시키는 데 더 책임이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그동안 또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왔는데 이것이 또 구속 취소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재작년이죠. 가결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다. 이게 이제 당내에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또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 윤석열 대통령 이슈로 덮일 수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본다.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는 뭐 지금 그게 유불리 계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계산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뭐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것이 당내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늘 강조했던 원칙은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의 종식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이 충격적 상황이 온 거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인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만큼의 충격은 아니더라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서 다시 관저에 갔다는 사실 자체로 굉장한 당혹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검찰의 이 결정, 법원의 이 결정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문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문제에 유불리를 따질 수 있지 지금 시점은 다른 것을 보면서 자고우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민주당은 비명계까지 또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봐도 상당히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좀 급작스럽다. 이런 이제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수 지사의 전 지사의 이제 단식은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시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될 유일한 야당 인사여야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단식을 하면서 어떤 주목받는 모습 윤석열 대표 일극 체제 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김경수 전 지사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 비명의 결집을 내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이 김경수 지사 단식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게 본인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호 대변인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동욱 전 최고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내란 종식 이것을 중간고사라고 치면요. 모두가 함께 지금 도서관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는데 마치 이제 대선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선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기말고사 보자는 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중간고사에 충실한 그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고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단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뭐 중도층까지 넓혀서 내란 종식을 빠르게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이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중간고사 열심히 보자라고 하는 이 신호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조경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헌법재판소 변론이 재개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최종 변론까지 끝난 헌법재판소의 변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김문수 장관을 비롯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속내가 복잡할 겁니다. 구속 취소 환영 입장을 안 낼 수도 없지만 대통령 곁에 서서 탄핵 기각의 사활을 걸고 할 수도 없는 처지.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이 조기 대선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그에 따른 뭐 지지자들이라든가 중도층에 대한 어떤 이 호소나 이런 부분을 고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주장을 뭐 김문수 장관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변론 재개 사유가 안 됩니다. 이미 끝났고요. 이 구속 취소 결정은 아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그 절차와 그 법원의 판단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는 실질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것에서 다시 이 결정 때문에 뭔가를 추가적으로 심리해야 될 어떤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어서요. 변론 재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될까요?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